수세 불씨가 강풍으로 인해서 산림으로 얘가 넘어가면서 1,5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행을 가셨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119에 신고는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건축물 붕괴, 철도, 지하철과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재난과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까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권설아입니다.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그리고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구현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365일 깨어있는 소방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임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요, 센터장님,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사회 재난이라고 하던데요. 재난은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나요? 네. 재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같이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나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들,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재난들, 재해를 의미하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나 붕괴, 그리고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피해,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가 되거나 감염병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 맨메이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즉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이나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재난 유형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이 신종 재난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재난이 사회재난이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재난들이 모두 자연재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쉽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재난과 함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안전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고요?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는 요인들,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모전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생활안전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거예요. 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이어질 수 있는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한테서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다가오면 많은 분이 가을 산행을 계획하십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요. 산행을 위해 배워둔 안전수칙 덕분에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기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떡해. 요즘 기분 너무 우울했는데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집에서 방콕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나 요즘 우울했는데 시골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일단 올라가기 전에 준비 운동 먼저 하자. 어떻게? 갑자기 무리하면 몸에 탈이 날 수 있거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나 따라 해봐. 오빠 강남스타일. 헤이 섹시 레이디. 왜? 뭐가 창피해? 요즘 그런 거 안 해. 좀 지나긴 했지. 이거 좋아. 오빠 차 있어? 오빠 돈 없어? 오빠 가자. 자 준비도 했으니까 출발하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자 모처럼 산행에 나선 부부.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도 상쾌하게 치유하는데요. 여보 이제 날씨도 많이 서늘해졌다. 그래, 이제 가을인가 봐. 너무 좋다. 좋아, 좋아. 근데 맞아. 여보 이제 긴팔 입어야 돼. 왜? 저렇게 숲이 우거진 데에는 벌레나 진드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보 빨리 긴팔 입어야 돼. 그렇다. 센스쟁이. 얼른 입자. 그럼 조용히 하고 얼른. 산에 올라가면 덥다고 반팔만 입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기온차도 심하고 등산하다 보면 나뭇가지 찔리거나 긁히는 데다가 땀을 흘리다 보면 모기와 벌레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긴 팔을 입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응? 하지만 걷다 보면 온몸에 땀이 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팔을 걷어올리게 되죠. 더워서 안 되겠다, 정말. 다니지 마. 무서워. 빨리 와.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혼자 봐주마 허리 쏘나 봐. 어디? 아파. 어떡해. 어디? 여기. 아파. 어떡해. 잠깐만. 이럴 때는 있어봐. 뭐 하는 거야, 지금 벌에 물렸다니까. 좀 가만 있어봐. 아니, 벌에 쏘였다는데 신용카드를 긁네요? 우와, 나온다. 오 여기. 아하하. 신기하다. 안 돼. 절대 문지르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떡해. 잠깐만 있어봐. 벌에 쏘였을 때 2차 처치 방법은 과연? 이렇게 젖은 수건을 딱 대주면 응급처치는 다 된 거야. 그런 거야. 아프다. 우리가 별 생각보다 쓸모있네. 멋있다. 당연하지. 이쯤이야 뭐. 계속 걷다 보니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좋긴 하다. 좋다. 근데 왜 그래? 아파. 너무 오랜만에 생각했더니 팔이 치났나 봐. 잠깐 있어봐. 야, 손 좀 줘봐.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이게 왼쪽에 지났을 때는 왼쪽 손에, 그리고 오른쪽에 지났을 때는 오른쪽 손에 지압해주면 진짜 괜찮아져. 효과 있다. 풀렸어. 괜찮지? 신기하다. 잘한다. 그럼. 아하,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늘의 산행. 이렇게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피엔딩일까요? 내 거기 위험해. 야, 가지 마. 안 위험해. 왜 그래? 비었나 봐. 어떡해. 이런데 위험하다니까.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질 수 있단 말이야. 비가 온 다음 날이라면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서 천천히 걷는 것도 가을 산행의 꿀팁입니다. 오늘 내려가서 병원 찾아봐야지. 너무 아파. 날씨가 좋아질수록 산을 찾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텐데요. 혹시 모를 사고와 안전에 꼭 대비하세요.
전체 성인 남녀의 약 78%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매우 다양한 사고들이 이제 종류가 많게 발생을 하는데 그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이제 낙뢰를 맞게 되는 낙뢰 사고, 그리고 암벽 등반을 할 때 안전 장비를 잘 이제 착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미숙하다 보면 또 나오게 되는 추락 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본인의 체력에 맞지 않는 이렇게 무리한 산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사고 유형 중으로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그 사고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단독 산행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2006년도 9월에 이미 단독 산행으로 이제 부상을 입거나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사망한 사고들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독 산행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단독 산행이 왜 위험하냐면 긴급 상황 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단독 산행이 다른 유형의 사고들보다 매우 위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거나 이렇게 대응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단독 산행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같이 산행할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은 꼭 우리가 지켰으면 네. 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요,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다고 하는데 이 소방청에서 벌쏘임 사고주의보를 내리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벌쏘임 사고가 여름철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말벌들의 어떤 개체량이 증가하고 또 벌들의 활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최근 3년간의 벌쏘임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7월 3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벌쏘임 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야간 산행 시에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쏘임 사고가 위험한 이유가 말벌에 쏘일 경우에 쇼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쇼크가 발생하면 1시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최근에 실제로 70대 한 노 부부께서 네.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행을 가셨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속하게 119에 신고는 해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벌에 쏘이면 부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통과 어지러움 또는 구토 증상 그리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부으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의약품을 투여를 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만 우리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점이 벌에 쏘였는데 신용카드로 이렇게 긁으니까 네. 침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신용카드로 벌침 제거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신용카드로 제거를 하라고 하냐면 벌침에는 독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나 핀셋을 이용할 경우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카드로 이용을 하는 건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벌침이 쏘인 반대 방향으로 살살살살 긁어내듯이 벌침을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산행하시면서도 다들 신분증이나 카드 정도는 그렇죠. 주머니에 있으실 테니까 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산으로 캠핑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산에서 캠핑을 할 때에도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2023 올해 1월에 이제 부산의 한 야영 캠핑장에서도 수세 불씨가 강풍으로 인해서 산림으로 얘가 넘어가면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 면적의 약 한 1,5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추워지면 이제 난방용품들을 이제 막 하나둘씩 꺼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또 난방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목숨을 잃을 정도의 이 농도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속에서 이제 캠핑을 하시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을철이 오면 이제 버섯 채취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독버섯 중독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 독버섯 독성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중독 증상이 발생하고 구토나 발열이나 설사,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독성의 이 성분에 따라서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계곡에서 캠핑하실 때에는 밤 사이에 또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물 가까이에는 절대 텐트를 치시면 안 되고 바닥이 평평하거나 또 뒤에 암벽 같은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또 산사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시면서 이제 야영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텐트도 이렇게 야광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네. 그런 거 쓰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자, 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산불이잖아요. 네, 산에 오르다가 불을 내거나 또는 산불을 만났다면 네. 뭐 달려가야 되나요? 아우, 어떻게 굉장히 행동을 위험할 해야 수 있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을 내거나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실수로 되고. 냈겠죠. 그렇죠. 실수인데 네. 저희가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아. 보니까 모든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산행 시에는 확인은 반드시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나 불을 만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리하게 진압을 하려고 하다가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119에 신고를 해 주시고 가장 가까운 소화장치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산불이 나면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혹시라도 만일의 상황 때 좀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코로나19로 중단된 행사나 공연이 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무엇보다 안전에 더 조심해야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질서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특정 지점이나 공간에 무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 숨을 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느낌적으로 온다면 팔로 이렇게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공간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깨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그 MBC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입장하던 많은 시민들이 이 몰렸다가 다치는 대형 사고가 한번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 11분이 사망하셨고 162명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이런 행사들이 지역에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행사를 하실 텐데 행사 장소에 딱 도착을 하시면요. 안전관리 요원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들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이제 행사장에 딱 도착하실 때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부득이한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위치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이제 비상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좀 살피시면서 행사장에서 뭐 즐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위험 상황은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이것들은 지키자라는 것이 바로 행동 요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국민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대피해야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 대피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무더위, 쉼터 이런 것들까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국민 재난 안전 포털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쓸모 있는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이나 생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볼 사례자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생활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소랑이라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한 2번 정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었고 또 한 번은 2주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진짜 대형 사고를 목격했어요. 그 차가 뒤집힌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차가 뒤집히더라고요. 어느 날 차가 뒤집히는 대형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 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차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김소랑 씨. 사람들은 그런 김소랑 씨를 보고 안전 민감증에 걸린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놀래가지고 막 제가 막 더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막 아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먼저 자동차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간 곳은 자동차 전복 사고 체험장입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떨리고 긴장됩니다. 열심히 잘해볼게요. 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바로 자동차 사고 체험이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한 채로 차가 360도 한 바퀴 뺑 도는 무시무시한 체험인데요.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얼마나 무섭고 아찔할까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소랑 씨, 자동차 전복 사고 직접 체험해 보니까 어떠세요? 죽다 살아난 기분이에요. 진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새삼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지러워요. 예, 차량이 전복된 경우 관성의 법칙 때문에 벨트가 팽팽히 잡아주고 있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시트를 뒤로 밀어서 몸이 탈출할 공간을 확보하고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두 다리와 한 손으로 천장을 지탱한 뒤 다른 한 손으로 안전띠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벨트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안전벨트를 풀고 차문을 열고 탈출하면 되는데 이때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매일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르는 시민의 발, 지하철입니다. 와,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재밌는 순간도 잠시. 갑자기 사고가 나면 비상통화 장치로 기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이 났어요. 351030 칸에서 불이 났어요. 네, 신고를 했는데 기관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 출입문 비상 스위치를 열고 밖으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 비상 스위치를 돌리면 지하철 문을 손으로 직접 열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비상시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죠.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이용하여 탈출하면 되는데 이동 시에 비상 유도등을 따라서 몸을 낮추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겨우 빠져나와 한숨 돌리고 있던 순간 이번엔 지진이 났습니다. 종종 날라오는 안전 재난 문자 중에는 지진 발생을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젠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피 요령을 반드시 평소에 알고 있어야 더욱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재산은 물론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속출하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는 경우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고정시키거나 또는 실내로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나 문을 잠그고 가스와 전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면 태풍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진짜 거세게 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거센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강한 바람을 맞아보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강한 태풍이 올 때는 잘 대비해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기회였습니다. 무서운 거는 전체적으로 다 무서웠는데요. 지진 체험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실제로 지진이 나게 된다면 더욱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상황과 같은 안전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신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날이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이 벌어진다면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겠죠.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매우 실감나고 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체험관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저는 이렇게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네. 매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안전체험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행안부에서 2020년에 이 안전체험관 운영 개선 및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안전교육을 했을 때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이제 파급 효과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1명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질의응답식 교육. 뭐 물어보고 응답하고 요랬을 때는 한 20%에서 30%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실습을 했을 때에는 그게 40에서 50%. 그러고 이 실습을 하는데 실습을 하는 교육에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엄마한테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막 이렇게 교육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60에서 70%까지 파급 효과가 올라간대요. 이렇듯이 이 체험관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네,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좀 체험을 해보거나 이런 지식을 좀 습득하고 있는 게 만약을 대비해서 훨씬 더 유용하게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5인 신고에 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또 다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하철 사고로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 열 수 있을까요? 네, 수동으로 지하철 출입문을 개방하는 요령 알아두시면 최근에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동으로 문을 열려면 출입문과 가까운 의자 아래 또는 벽면에 수동 개방을 위한 비상장치함이 보일 겁니다. 네.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그 비상장치함 뚜껑을 열면 비상 핸들을 잡아 당기세요 혹은 비상 핸들을 돌리세요라는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이러한 안내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신 후에 약 3초에서 10초가량 기다리시면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이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스크린 도어까지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까지 나가야 이제 안전하게 승강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밀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열릴 경우에는 이 비상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어 여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따라서 스크린 도어까지 안전하게 열고 승강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손으로 개방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죠. 뭐 지하철의 경우는 이렇게 안내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열 수 있는 방법을 잘 따라주면 되겠네요. 네. 자, 분당에는 서현역도 그렇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도 그렇고 테러 수준의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테러범이나 범인들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이 목격되면은 바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근데 요즘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남녀노소 거의 대부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면요. 주변 상황을 전혀 파악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발생하는 상황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은요. 가급적 사용을 좀 줄이시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호신술 그리고 몇 가지 뭐 처치 방법 이런 것들로 괜히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훈련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참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알아두면 좋은 재난 정보가 있다면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급한 상황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번호 119나 112는 아실 테고요. 네.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다 하실 때는 110으로 민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어떤 문제, 사고, 고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에는 123번이라고 해요. 1, 2, 3. 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어떤 폭우나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신고가 폭주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듯이 11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진과 위치 정보까지 파악해서 저희 신고 접수 요원이 바로 회신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유선이 어려울 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일 때 통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119에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재난,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얼마 전 폭염에 밭에서 일을 하던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농사를 짓다가 쓰러진 경우도 생활안전사고라며 지자체에 안전보험금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안전보험금이라는 게 있는지, 있다면 이건 어떤 보험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주신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연재해나 화재 또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어떤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나는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일상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생활안전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동네는 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국민재난안전포털 있잖아요. 여기에서 풍수해 보험, 정책보험 쪽으로 가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동네가 안전한 곳인지 건물이 안전한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생활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생활안전 지도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지역,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이런 것들을 딱 클릭을 하셔서 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설에 대한 안전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 안전지도가 있거든요. 이 어린이 안전지도 같은 경우에는 범죄 주의 구간, 그리고 어린이 대상 범죄 현황, 짙은 빨간색이 있는 공간은 가급적 되게 주의를 하거나 보호자가 꼭 이씨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요, 지역에 대한 안전지수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도는 어느 정도 몇 등급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이 시설물 안전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전 점검은 했는지, 그리고 관련한 보험은 안전보험 가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홈페이지 한 군데만 들어가면 우리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거의 다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학과 경제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안전한 사회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난과 생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사고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KTV 생활엔 정책에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지식이 시청자 여러분의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재난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도 그렇고요. 폭염과 폭우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저희가 안전체험관 이야기했지만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안전체험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체험관에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재난의 유형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홍보가 매우 다양한 매체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혹 옳지 않는 정보들이 공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옳지 않은 방식으로 이 대응 방식이 전달이 되면 재난 시에 이 옳지 않은 방식으로 해서 아노미 상태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공식적인 사이트와 공식적인 방송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탐색하셔야 되고요. 팩트 체크를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믿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네. KTV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